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연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자, 성격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첫 번째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가 따로 떨어져 나간 이후에 이제 사람 성격에 대한 어떤 연구는 일생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학, 심리학에서 사람 성격에 대해서 연구한 데이터가 거의 한 세기 넘게 이제 지나서 겨우 축적이 되고 분석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학 최근에 이제 발달한 통계학을 통해서 어떤 행동 요인들 가운데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몇 개의 그룹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격의 몇 개의 경향성이 되겠다. 이게 이제 정립이 됐고요.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뇌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격도 그러니까 결국엔 뇌의 작용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확실히. 옛날에는 뭔가 영혼이라는 거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영혼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뇌의 작용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머리를 다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말뚝이 여기 팍 꽂히든지 총이 팍 들어가든지 그럼 죽으면 할 수 없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진 않았는데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머리 다친 후로 성격이 달라진 게 이제 우리 주제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다쳤더니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눈만 안 보인다 라거나 여기를 다쳤더니 사람이 기능은 다 멀쩡한데 성격이 이상해졌어. 여기를 다쳤더니 뭐 팔다리를 인식을 못해.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의사 과학자들이 뇌의 이 부분이 이 기능을 통제하나 보다 라면서 이제 지도를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뭐 다 눈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깨어있는 그 뇌의 활동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개인 간 성격 차이가 실제적인 뇌 활동, 즉 감정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크기, 구조, 물질 대사, 물질 이제 호르몬, 전해질 이런 거 활성화의 차이의 기인함이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격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냥 뇌의 체질이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그다음에 행동 유전학. 뭐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진화 심리학. 진화면 진화고 심리학이면 심리학이지. 진화 심리학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인간의 성격이 왜 사람마다 다른가? 유전이 결정하나 사람의 성격을 환경이 결정하나 요거를 이제 밝혀내는 게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게 행동 유전학이나 진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현상적으로 다른 건 확실한데 이게 어떤 구조 때문에 다른지가 밝혀져야지 이게 과학으로서 그 의미를 갖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밝혀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행동 유전학, 진화 심리학 이런 게 다 최근에 발달한 거기 때문에 성격의 실체가 지금 이제 정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겠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의 성격이 유전이 영향이 크냐 아니면 환경 영향이 크냐.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뭐 교육학 배워도 그렇고 사회학, 심리학 모든 그 인간에 대한 학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옛날에는 100% 환경이라고 믿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 뭐 성악설, 성선설, 성모선악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원래 악해.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돼. 다 착해. 그러니까 교육을 잘해야 돼. 뭐 아무것도 없어. 백지.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신 그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맞춰보세요. 유전이 클까요? 환경이 클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습을 하셨군요. 네. 유전이죠. 그죠. 유전이
50% 이상이고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유전자에 들어 있어요. 이미 성격이. 그거 말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대부분 다 타고나는 거랑 관련이 있어서 유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고쳐 쓸 수 없다라는 예말도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좌절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우리 성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렇게 시사점이 또 있죠. 네. 있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먼저 성격은 유전이 절대적이다.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노력할 부분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인정해야 또 인정. 자기가 행복해져요. 그렇죠. 네, 저처럼 성격이 더럽다라고 내 인정해버리면 탓이 아니야. 어, 유전자인데 뭐 어쩔 어떡해. 수 없다. 어. 생겨난 게 이렇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또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성격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녀. 아, 네.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네. 됐나? 라고 하는데 사실 타고난 게 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할 때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고 자 그러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런 이유들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성격 심리학이라는 게 정립이 됐는데 성격 심리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사항들 결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결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니까 전제라는 거예요. 성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행동 양식의 요소들 가운데 특정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몇 개의 독립된 성격의 경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본인이 파악한 성격 특성은 평생 동안 일관되대요. 성격 변한다는 거는 약간 변할 수 있겠죠.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사람 안 변합니다. 네, 일관되게 지속되는 거 맞고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가까운 주변인이 파악한 성격 특성은 본인이 파악한 특성과 비슷함. 쐐기를 받는군요. 그렇죠. 내가 성격이 실체가 없어. 제가 보면 저렇고 얘가 보면 저렇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남들이 하는 말이 결국에 맞다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럿이 이제 지낼 때 저 사람이 뭔가 성격이 되게 이상해.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나만 그런가? 내가 성격이 나쁜가? 저 사람이랑 안 맞나? 이러고 이제 꾹 참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돼서 다른 사람들 얘기해보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실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격 특성으로 미래 예측이 가능함. 예를 들어 수명, 이혼 등. 소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성격이 아까 어떤 사람의 인생에 명백히 의미 있는 변수가 많냐라는 회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뭐가 중요하냐, 뭐 성격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의 재능이라던가 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환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격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해요. 오죽하면은 수명이나 이혼율조차도 이 사람의 성격을 알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 예측은 못하죠. 그러니까 예측이죠. 그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는 성격 예측이라는 거는 일기예보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게 일기예보랑 또 이제 사람 성격이랑 비슷한 점이 또 뭐냐면 그 기후는 복잡계라는 말 아세요? 복잡계라고 해서 사실 그 기후가 왜 비가 오고 왜 천둥 번개가 치는지 그 기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예측이 100% 안 되잖아. 왜냐하면 기후라는 거는 그 만들어내는 거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지 예측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뇌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뇌가 워낙에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정말 화학물질 우리가 뭐 먹으면
우리가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성격이 나빠진다라고 하거든요. 어린애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거기에 안 좋은 화학 물질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요인이 많아서 복잡계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진짜 최근에 과학에서 핫한 주제라고 해요. 이 복잡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100%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가면 어떤 성격이 수명이 짧고 어떤 성격이 이혼율이 높은지도 그 연구 결과 나온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격이 실제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더 잘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3회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4회 내용 예고는 뭐죠? 네, 4회는 무엇이 성격을 만들까입니다. 네, 우리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들은요. 저희 작가님 SNS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은 질문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이렇게 방송으로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는 게 이제 좋고, 저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 네. HANGGANG07 인스타 팔로우 행갱 해주시면 네. 제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 대한 소식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고, 또 제가 질문에 답변도 다 해드립니다. 메일 보내셔도 저는 늦어도 언젠가는 다 답변을 해드려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들은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